당연히 안보 문제는 우리 여야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보수의 핵심 가치 자유예요. 자유. 그다음에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이거든요. 가치를 알고. 그럼 안보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생존이거든요. 생존.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생존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크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국가 안보 전략이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 네. 이건 야도 상관없는 거랑 비핵화, 한미동맹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크릭과 자크릭 뭐 이런 것들은 안보 문제에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안보 우크릭 그 기사의 내용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우리 국민에게 요구하는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안보의 수준이라는 하는 거는 나의 힘에 비례하고 위협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단순해서 얘기하면 그 진보 진영에서는 위협을 낮추자, 제도화를 통해서 안정화하자. 그렇죠. 그러면 안보 수준 높아질 거 아니냐 이르고 또 이제 힘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거는 상수야. 우리 힘을 키워야지. 무한정 키워야지. 많은 무기 확보해야지. 돈 써야지. 핵을 가져야지까지 이르고. 이렇게 돼야지. 두 개는 결국은 안보의 수준을 높이자는 데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럼. 어디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얘기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도를 통한 협력을 통한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여기 한계가 좀 있다고 하면 우리 힘도 키우자. 이런데 이제 착안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요즘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뉴클리어 레이턴시 핵 잠재력이라는 게 있지 않냐. 핵 개발의 능력. 여차하면 개발로 갈 수 있는 능력만 높여놓자 하는 얘기들을 이제 아쉬워하고 많이 해요. 결국 과거에 보면 논의들이 중국, 북한, 핵 이 세 가지에 묻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충수야. 맞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럼 뭐. 떨치고 나가자. 우리는 왜 그거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딱 논의의 과제로 놓는가,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걸랑요. 이건 핵 문제는 하여간 또 추가 할 시간이 있겠죠. 하여간 그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방금 얘기했던 위협이라는 문제에서 이게 그 진보 쪽이 안보에 취약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이 위협을 판단하고 위협의 사이즈를 정하는 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전문적으로 이제 오 교수님 이 안보라는 것은 네. 국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하나는 위협을 줄이는 거,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취약성을 줄이는 거. 그래서 이 위협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 위협을 정권마다 다르게 식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정권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우선 가령 우리 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는 이 위협을 전부 다 잘못 판단했어요. 두 정권 다. 왜? 북한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적당히 제재를 못 견디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못 만들 거야. 진보와 보수의 각 정부는 북한의 위협의 사이즈를 능력을 잘못 판단해서 지금의 이 모양까지 온 거대. 두 정권 다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진보는 정상회담을 그 남북 간에 해버리 3번 했잖아요. 네.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금방 평화가 오고 통일될 것 같고 막. 이것을 잘못 씹어주면서 이게 이제 쟤들은 친북 아니야? 반북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안보를 아까 말했던 위협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평화와 화해, 교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방법이었는데 너무 위협의 크기를 낮추고 한반도에 뭔가 금방 평화가 올 것 같이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대표적인 게 나는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났을 때 조개육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조개구입을 과대평가하고 북한이 바로 남침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 뭐 했어요? 오이사 좋지.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물품이 한 95%
95% 이상 수출을 북한에 한 그런 상태였걸로. 네. 의사조치하면서 싸그리 그동안 쌓아놓은 걸 완전히 뭉개버렸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을 뭐 퀵체인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미래 투자는 없애고 북한의 현재 북한은 공격해올지 몰라. 그래서 서북도서 사령부 만들고 완전히 현재 앞에 있는 그 위협에만 막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는 각각 위협과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다. 그런데 방향이. 지금의 모습은 네. 그게 잘 조화돼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왔고 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음 정부는 하여간 우크릭 자크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하여간 관해서. 생존을 위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그 시대 상황과 이 변환판에 맞게 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있는 민주당의 안보 우크릭 핵 문제도 우리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틈새를 보이는 것, 정책 전환의 여지를 지금 보이면서 논의의 장에 올려놓은 것. 이것들은 대단히 진일보한 성과다. 그래서 벌써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은 안보의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그래서 2022년 대선판에서 안보의 이슈를 일부러 논의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회피했던 경향을 지금 반대로 이번에 다가올 대선에 대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동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그 있겠죠. 문제는 이제 네. 나중에 또 한번 그렇죠.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래도 그 이제 평화를 지향할 것인지 힘을 길러서 대결 구도 속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선명한 이제 노선의 차이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경시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얻고 그렇죠. 있고 또 진보 평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도 힘을 가져야만 된다고 더더욱이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최근의 그 국제사회가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강경 일본대 트럼프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맞아요. 안 미쳤다고 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논의 활성화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잠재력을 그럼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고의 유연성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21세기 현 시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식으로 진보는 평화야. 교류야. 아니, 보수는, 반북이야. 멸공이야. 아니,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 잠깐 얘기하면, 이 세상의 판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갖고, 이 판이 사실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는 사실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어.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한 5, 60년간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미쳤어. 그렇죠.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미쳤어. 이렇게 한 60년, 100년씩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주소하고 영향력, 판이 변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갖고 우리 2000년대를 여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다음에 지금 2020년, 20년 만에 제가 볼 때는 안보 환경이라는 것도 틀린 편이라는 거죠.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당시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들어왔을 때 이때는 북한 애들 핵 없었어. 그렇죠. 예. 핵실험 없었죠. 한 번도 안 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2025년 6번의 핵실험. 지금 이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대 초반 대탕트 해갖고 분위기가 지금은 완전히 또 새로운 신냉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판이 바뀌는 주기가 엄청 짧아졌는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과거에 막 얽매여갖고 그래 요번에 동아일보 나오는 거 어디 일부 또 인사들은 우리는 말이야, 비핵화를 그동안 추진했는데 지금 무슨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게 잘못이야.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변했고 판이 바뀌고 그 주기가 빨라졌는데 우리의 사고도 유연성을 가지고 빨리 대응돼야 된다. 네. 보수가 이 부분을 못하면 그 부분을 차지해갖고 우리가 안보를 책임지면 된다는 거야. 우크릭이라는 말을 한 것. 옛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좌측 깜빡이를 놓고 깜빡이는 이쪽으로 가다 해도 필요하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그냥 깜빡이는 이쪽에 있어도 우측으로. 그냥 확
회장하면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죠. 그럼 이게 실용주의고 중도주의고 수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죠.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야 될 게 상대가 약속했으면 얘가 페어플레이 할 거고 룰 안 어기고 평화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그래가지고 이걸로다가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거야. 돈 쪽으로 돈. 이야, 남북 간의 교류는 확장될 거고, 중국으로 수출은 무한정 증가할 거고, 동북 삼성까지 포함하면 3억 인구의 시장을 우리가 가질 거고, 이런 희망 고문에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도 좀 보자. 그래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남한과 결별했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절대 우위의 재래식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니, 우리도 함부로 못 대하게끔 더 결정적인 힘을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이거 세상이 이게 자꾸만 나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야, 한반도 천동설을 너무 좋아해. 우리 학자들도 있고, 그 소박사님 군인들은 자주 이런데 유튜브에 잘 안 나왔어요. 네. 얘기가 조심스러우니까. 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밖에 계신 학자분들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통상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천동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뜻인가요? 전부 다 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 그거는 많아요.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두 번째 등장하고 우크라이나 때 지금 지가 1994년 미국과 소련이 지금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고 부다페스트 조약 만들어 놓고 지금 전쟁을 했더니 트럼프 한마디는 뭐예요? 야, 엠마, 전후에 내가 들어간 비용이 720조야. 너 니네 광물 많대? 너네 돈 놔줄 건 없지? 야, 720조 내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동맹과 맹방, 우군 이런 것들을 과거의 기준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용주의, 수정주의 이런 것들은 과거의 기준에서 그것을 또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판이 변한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환경의 물줄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 나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막 보이는 파도를 보면서 자꾸만 어리저리 어떻게 할까 하면 안 된다. 뒤에 파도를 만드는 바람의 원천이 어디고 바람은 지금 어떤 세기로 어떤 방향에서 새롭게 불어올 것인가. 우리가 파도를 보는 그런 운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주의, 실용주의 이거는 바로 바람의 방향을 찾아서 우리의 정책을 찾고 우리의 미래를 찾고 우리의 생존 문제를 찾고 우리의 안보 문제를 찾는 것이다. 이걸 나는 이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진짜 와닿네. 정말 시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확 와닿네요. 그 룰을 지키자고 하는 아이디얼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힘 앞에서는 룰이 필요 없는 상황을 전부 배제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또 현실의 그 실용주의를 찾지 못해.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면. 체력을 남기는 놈이 윤석열이 아무것도 법 얘기하면 안 돼. 엉뚱한 개혁을 하고. 아니, 이거 진짜 또 갑자기 화가 나서 그러는데. 나는 최초부터 김대중 정부가 탄생할 때는 네. 김대중 대통령이 43년간 43년을 인고의 시간을 가졌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런 준비의 그렇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강산이 이미 내가 우리는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갔을 뿐이다. 우리가 정치 대비를 대통령으로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맞아요.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거 하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지난번 호수에 잠긴 뜬 달그림자. 달그림자를 찾아서 이게 이번 계엄에서 우리 군인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의 군 최고 통수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 군의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쟁의 승패는 지휘관인 내가 책임진다는 이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가했다는 거죠. 맞아요. 최고 통수권자가 전에 이거 기억하세요? 맥베스가 덩컨 왕의 심장에 맞아요. 칼을 꽂았는데 뺐어요. 뭐라 그러니까 뺐어. 빼고 나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제가 볼 때는 그 리더십, 그 책임이라는 문제, 윤석열은 정말, 최악의 통수관자였다. 맞아요. 그러면서 더 우스운 거는, 더 기막힌 거는, 우리 저 사진 속에 있는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책상 위에 쓰여진 명패, 바이든한테 받았던. Stop here. 복스 스탑 CEO. 이 모든 것은 내게 책임진다고 자랑스럽게 다 명패 앞에 놨더라. 근데 지금 계엄이 끝난 후 30여 명의 군인들이 그럼요. 깜방에 갈 위험에 처해 있고 수사를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발그림자 찾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6조 3천억이 휙 날라가. 그럼요. 우리 주식했던 개미들이 말이야. 전부 다 10일간 추락하는 주가에 말이야. 그 신용 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코박고 말이야. 있고. 이거는 대통령이 정확한 상황인식과 책임을 지겠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할 수 없다. 우리 서 박사님도 군대 생활했고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전우들이 사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예비역 군인들이 그동안 30년간 배웠던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전투가 하면 내 부하를 위해서 전쟁의 승패는 모두가 내가 책임진다고 했던 배웠던 그다음 말했던 그 핵심 가치를 최고 통수권자는 일거에 버렸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 리더십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 그걸 우리는 막 멋지게 군인의 명예라고 하는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혼란을 가져온다. 역전모장의 입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오늘도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듣죠. 그 장성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최고 통수권자가 책임 회피하고 밑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밑에 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으면 중간에 편집 좀 하세요. 아니, 남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그거를 자랑스럽게 해놓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달그림자를 뭔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그래서 저는 8대 0이든 뭐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군사 반란이고 내란이고 이거를 논하는 것은 다음에 법의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에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사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자기가 따르고 하는 그런 그룹의 논리, 이념의 논리로 다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나쳤으면 말가 중간에 알아서 편집하시거나 미래 지우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뺄 말이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차라리 지금쯤이라도 일단 벌어진 일이고 제가 너무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시고 모든 거를 그냥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마음이 그래도 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변명과 회피와 회책임 전가와 이게 되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저희 옆에 아는 분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CEO로 외국을 회의를 아시아권에 가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질투를 많이 받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K-팝이면 뭐 K-문화면 여러 가지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나가서 CEO들 모이면은 약간 한국을 부러워 반 질투 반 이게 있는데 요번에 가니까 완전히 너무 비웃더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격이라는 게 너무 한 번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에서 난 그 2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실망을 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군인 장성분들도 저렇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고 늘 그렇게 배워오셨다는데 정말 정치 초년병으로 데뷔하셔서 그런지 이게 진짜 태어난 애한테 서울대 박사학위를 줬나 봐요.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안보 전문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의 전문가들만 모였다고 하는 그 리더십이 결국은 안보를 땅바닥에다 그냥 내팽개쳐놨고 오죽했으면 북한이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보 공백 상태를. 그럼.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쪽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 되시면 국힘당이 정말 안보 전문 정당.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은 정말 안보에 취약할까? 이런 문제를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네,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